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자, 11월 15일, 11월 25일 이재명의 운명이 걸린 1심 선고일이죠. 자, 두 개 중에 한 개는 걸린다. 아니다, 두 개 다 걸린다.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자,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자, 그걸 앞두고 민주당이 지금 정치적 공세를 지금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현재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인물은 놀랍게도 이재명하고는 아무런 뿌리 연결고리가 없는 김민석입니다. 김민석이는요, 묘하게도 이재명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똑같고 현재 이제 허위무사 1번이다 이제 이렇게 자청하고 있고 실제 외부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고위원 중에서도 수석 아닙니까? 지난번 수석 최고위원이 원래는 이재명이가 의도적으로 어떤 개입을 하지 않았더라면은 어, 다른 사람이 됐겠죠. 정봉주가 됐겠죠. 정봉주. 정봉주가 아니고 이봉주? 정봉주 맞죠? 예. 정봉주 이름이 순간 헷갈리네요. 정봉주가 이게 사실은 될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은 정봉주를 조금 저기 미도하지 않았습니다. 약간 의심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봉주의 색채가 문제된 것은 아닌데 그 성격, 기질, 스타일이 자기 정치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봤던 것 같아요. 자기 정치.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재명이가 착각한 것 같아요. 자기 정치하면 진짜 자기 정치할 인물은 이 김민석이거든요. 한때 이게 친노 세력으로부터 완전 공적 1호로 낙인 찍혀가지고 영원히 정치 못한다. 정계에 이제 발 붙이지 못한다 수준이었는데 이게 극적으로 지금 살아났죠. 극적으로. 어쨌거나 지금은 어쨌거나 이재명계에서 가장 신뢰하는 인물이고 개딸들이 만일에 이재명이 아웃되면요 그 대타로 내세울 수 있는 인물로 이미 낙인 찍었습니다. 제가 개딸들이 놀고 있는 것 가보면요 쭉 이렇게 거론되는 인물들을 보면은 차기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인물이 이재명 외에는 없다라는 게 맞지만 그들이 만일에 이재명이 아웃되면은 그걸 대신할 수 있는 인물은 현재로서는 김민석이다라는 분위기로 가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김민석이 여기 아주 야간 짓을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요. 만일에 이재명이가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아웃되면은 이제 뛰어드는 거죠. 그럴 때 과연 김민석이가 파괴력이 있는가? 사실 운동권 중에서는요. 제일 스타는 원래 이 김민석이었었죠. 그래서 소위 이제 이 현 여권에서도 경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친구가 에, 한 10년간 백수 생활을 했고 그리고 저 더러운 짓을 해가지고 또 뇌물 비슷한 걸 먹었잖아요. 그걸 주식을 그냥 또 양해받는 과정에서 그게 이제 불법적인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유죄 판결이 났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제 복권이 돼가지고 이제 정계에 다시 들어왔는데 이런 친구를 또다시 이제 허용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겠죠. 하여튼 민주당에서요. 소위 이제 이렇게 대선 주자급이 있는 인간들 중에 뭔가 이렇게 법적 어떤 그런 더러운 생채기를 안고 있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지지를 보내는 걸 보면요. 이런 식의 민주주의가 과연 옳은가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의문을 한번 제기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자, 민주당이 지금 말이죠.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지금 던지고 있죠. 그 가운데 하나 이제 이 새로 이렇게 또 언급하기 시작한 게 이 계엄설입니다. 지난번에 계엄설 이걸 던져놓고 역풍이 일자 이 말았거든요. 그걸 집어넣었는데 그거를 원래도 이게 이제 그때 주동이 되었던 인물이 김민석이었는데 또다시 김민석이가 튀어나와서 말이죠. 윤 지지율 0.1%대도 버틸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여당 의원 중에서 북을 쳐야 된다. 북이 만일에 파병을 한다면 우리도 파병을 하자라고 한기호 의원이 이제 그런 말을 했었죠. 한기호 의원. 이 한기호 의원은요. 친 이준석계로 한때 불렸었고 뭐 그렇다고 이제 완전히 그 관계가 끈끈한 그런 관계는 아니고요. 그렇게 불렸던 인물이고 요즘은 다소간 뭐랄까 친윤에 가까운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중립적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한동훈과 조금 이렇게 연결고리가 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한기호 이제 군 출신 아닙니까? 삼성 장군 출신인데 우리도 보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젊은 층에 젊은 지지자들로부터 젊은 친구들로부터 환호를 받았었죠. 근데 그건 그렇고요.
이제 그걸 발언했다고 했어요. 그걸 계기로 또다시 이제 끄집어낸 게 이 계엄설입니다. 자, 이걸로 이재명의 방탄 리스크 저기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영향을 끼치려고 한다. 그리고 정부 여당 특히 용산 대통령실을 공격하려고 하는 소재로 삼는 거죠. 자, 한지아 의원 북 러시아 파병 책임 공방 전쟁 사주 계엄 업무다. 문정부 때문이다. 자, 한지아도 여기 이제 우파적 목소리를 내는 거죠. 저는 외교 안보에 있어서는요, 국민의힘 내부에 이견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외교 안보 이슈에 있어서는 유승민, 이준석, 한동훈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한지아 의원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걸 봐도 그런데 대부분 비슷해요, 사실은. 외교 안보에 있어서는. 전부 국내 문제입니다. 국내 문제. 국내 정치 이슈인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크게 하나로 묶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은 있는데 그게 왜 그렇게 안 될까요? 이제 그걸 해내는 게 바로 정치고요. 정치력입니다. 자, 우크라 총선 직후 대선 치를 것이다. 계엄 상황에서 대선 치를 수 없다는 입장 재확인. 이건 이제 우크라이나 이야기네요. 자, 김민석, 한기호, 신원식 문자, 계엄 예비 엄마다. 자, 군 출신인 한기호 의원, 그리고 역시 군 출신인 신원식 이제 이게 안보실장. 뭐 당연히 현재 사태, 이 북한의 파병 관련해 가지고요, 강경한 발언을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이 김민석이가 계엄 예비 엄마다 이런 식으로 또 연결해 가지고 이재명을 흡족하게 만들어주고 있죠. 지금 딴 거 없습니다. 이재명 주변에서는 이재명을 방탄하는 게 이재명이 죄 없다 말하는 것보다도 여당을 공격하고 특히 이제 용산을 공격하는 것을 최고의 방탄으로 여기죠. 그렇게 하면요, 이재명 지지율은 올라가고 용산 지지율은 떨어지고 국민의힘도 뭐 그닥 이렇게 좋은 상황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이가 뒤에서 지금 이 김민석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나토 파병 빌드업인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요, 북한이 저렇게 했으면 우리도 최소한 살상 무기 정도는 보내야 된다. 아니다, 살상 무기 풀었어. 우리 병력도 가야 된다. 거기서 남북 대리전 한번 벌여보자. 이런 주장도 없잖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사실 너무 나갔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그런가 하면은 나토가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움직이기는 어렵겠죠. 어쨌거나. 그리고 미국 주도하는 나토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를 좀 지켜보고 난 뒤에 뒤늦게 이제 행동해도 됩니다. 성급하게 할 필요는 없는데요. 다만 용산의 입장에서는 이 대형 이슈를 갖고요, 모든 어떤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만들 수도 있겠죠. 가령 파병 결정한다. 아니면 살상 무기 중에 우리나라가 지금 자랑하는 무기들이 많거든요. 그걸 이제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국내 언론이 난리가 날 겁니다. 그리고 국내 여론 정치하는 이게 민주당 같은 데서요, 분명히 거기 태클을 걸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어쩌면요, 의도적으로 대통령과 각을 세우기 위해서 그 반대 여론을 갖고 전쟁을 벌일지도 모르죠. 정치 전쟁. 그렇게 되면 용산으로서도 흡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전쟁이면 뭐 용산이 불리할 게 없어요. 지지율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순식간에 40% 가까이 갈 수도 있어요. 그걸로 그냥 모든 이슈를 그냥 빨아들인다 그러면요. 그럼 한동훈 이슈도 그냥 사이드로 밀려나가겠죠. 자, 그런 걸까지도 계산한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가온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야권은 야권대로 이걸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계엄설을 지금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계엄할 생각 없죠, 전혀. 가능성 1도 없는데도 지금 일부러 이런 식으로 자가 발전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런 식입니다. 김민석 북괴군 공격 문자, 계엄 예비 업무다. 긴급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떠들고 있죠. 그런데 이 김민석이 이야기를 하면서요, 제가 이재명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이 김민석이도 단수가 낮은 친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김민석이보다 이재명이 단수가 더 낮지 않을 거예요. 더 높을 거예요. 지금 깨춤추는 겁니다. 가령 이재명 스스로가 아웃될 경우에 정말 자기를 지켜줄 사람, 자기를 건져줄 사람이 누군지를 아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김민석이다? 글쎄요, 알기 힘듭니다. 가능성은 있어요. 어쨌거나 김민석이는 친노 친문은 아니에요. 거기서 지금 찍힌 인물인데 다소간 조금 이렇게 가능성은 있지만 아마 이재명은 그것까지도 계산하고 누군가를 아마 점지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자, 어쨌거나 이제 이게 정치판 돌아가는 생리고요. 이 김민석이 비상상황 쓰는 민주당 한기호 문자 계엄 예비 업무다. 긴급 수사를 요구한다.
신원식 그 안보실장의 태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태도 이런 것들이 전부 너무도 국민 감정과 떨어진 그들만의 그냥 목소리다. 너무도 전쟁관 같은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계엄으로 가기 위한 단계가 아닌가, 전쟁 사주가 아닌가. 그러면서 형법상 외환 유치 예비 업무인 전쟁 사주가 신원식 한기업 문자를 통해 확인됐다. 형법에는 외국과 통보해 대한민국에 대해 전쟁의 단초를 열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외환 유치를 예비 업무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런 식으로 떠들고 있습니다. 내란 외환할 때 그 외환을 말합니다. 예. 자, 한기호 의원 같은 경우는요, 대북 심리전에 이제 활용하자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걸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이 쫀다라는 거죠. 진짜로 뭐 파병하자 뭐 이런 의미가 아닌데, 요거는 예, 김민석이는 이제 요걸 그냥 이용해서 지금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야 간에 자, 이런 상황이 이제 이렇게 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 이슈가 초대형 이슈로 이렇게 클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야당, 여당 오직 용산 윤 대통령 그리고 야권에는 저 이재명 간의 대결 구도로 이렇게 모든 게 결정되겠네요. 음,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